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원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두 선택은 이제 카페 매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원두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렵죠. 많은 종류의 블렌딩도 있고 정말 많은 이제 로스터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원두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원두 선택에 있어서 많은 이제 문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원두 납품 문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크 로스팅, 깊고 진한 풍미, 초콜릿 향, 라떼와 잘 어울리는 고소한 균형 잡힌 원두를 희망합니다. 산미 있는 커피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이제 산미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선호하지 않는다 혹은 이제 산미가 없는 커피를 찾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산미가 더 잘 느껴지는 커피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원두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이제 산미에 대한 부분인데, 좀 많이 언급되는 것만큼 제일 많이 오해가 있는 것도 이제 산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커피 체리 안에 있는 씨앗이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건데요. 자, 이때 커피는 이제 커피 체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과일에서 느껴질 수 있는 산미처럼 산미가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포도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커피 나무에서 커피 체리를 수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뭐 복숭아나 포도 뭐 이런 과일에서 느낄 수 있는 산미도 이제 커피도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마시는 모든 커피에는 산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미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산미가 더 느껴지는지 혹은 덜 느껴지는지 이제 이러한 차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미가 이 커피의 고유의 맛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 산미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판매량만 봐도 산미가 좀 더 도드라지는 혹은 산미가 더 나오는 커피는 찾지 않는 것들이 좀 통계적으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예로 저희 160평 규모의 이제 매장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세 가지의 스페셜티 블렌드를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음료를 판매를 할 때 원두 선택이 가능하고, 이 원두 선택하여서 판매되는 양만 봐도 이제 콜롬비아가 거의 80에서 85% 정도 되고요. 나머지 에티오피아와 코스타리카가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여기서 판매되는 추이만 보아도 대중들이 선호하는 맛은 산미가 좀 덜한 커피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매장에서만 판매되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전국에 3천여 곳의 매장과 뭐 호텔, 기업 혹은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납품을 하면서 얻은 이제 데이터만 봐도 확실히 산미가 좀 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판매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비와 판매가 되는 이제 데이터만 확인을 해도 대중적인 취향은 산미가 좀 덜한 커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왜 산미 있는 커피들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공간에서 좀 커핑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산미 있는 커피를 안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 좀 더 묵직하고 좀 바디감 있고 조금 고소한 커피를 좋아해요 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선호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커핑을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좀 달라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뭐였냐면은, 산미 있는 커피는 보통 이제 배전도가 좀 낮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스팅을 좀 라이트하게 하다 보면은 로스팅을 잘못했을 경우 조금 덜 익은 맛이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풀맛이라던가 막 텁텁한 맛, 뭐 덜 익은 맛,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맛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산미를 잘못 경험을 했었을 때는 좀 이런 뉘앙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뭐지 이런 마둔나라던가,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혹은 페루 스페셜티 뭐지 조금 산미 있는 커피를 제가 다시 커핑을 해드리고 다시 추출해서 드렸을 때는 결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산미구나 라는 많이 찾으신 분도 계시고, 혹은 산미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산미가 있는 커피에 대한 경험을 잘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은 로스터리를 찾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이제 좋은 생두를 얼마큼 잘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업체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미가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는 맛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맛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정을 해준다 하면은 또 그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산미를 좀 느껴보고 싶다 하시면 이 마돈나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 어떠한 커피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보통 이제 문의를 주실 때 아무래도 이제 커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럴 때는 뭐 그라인더를 뭐 2개 이상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진 않으시고 하나부터 먼저 시작을 하세요. 또 그렇게도 제가 먼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커피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가지를 다루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라인더 하나를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는 대중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산미가 덜한 커피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시겠죠.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마에스트로와 리파인드 쿼테, 이제 이러한 산미가 좀 덜한 커피들을 추천을 먼저 드려요. 당연히 이제 매출에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많은 뭐 대중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 하셔도 분명히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를 좀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혹은 이제 그라인더를 하나 이상 이제 2개를 좀 사용하신다 하셨을 때는 그다음에 지금처럼 산미가 느껴지는 마돈나와 같은 좀 산미가 더 느껴지는 커피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산미가 덜한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산미가 더 있는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라인더 2개를 사용한다 하시면은 양쪽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카페가 되기 때문에 매출에 당연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샘플 테스트를 해드리고 많은 요청을 할 때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산미를 거의 없는 완전 격차를 좀 두는 걸 원하세요. 조금 산미가 없는 유형으로 찾으실 때는 이러한 커튼 유, 그 다음에 산미가 있는 것들을 했을 때는 이제 마돈나와 같이 조금 부드러운 커피,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큰 격차를 좀 주기 위해서는 쿼텍과 이제 마돈나 혹은 리파인드와 마돈나 뭐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해서 원하시는 조합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또 이제 테스팅도 이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블렌딩 기준으로 했었을 때 산미의 유무를 어떻게 이제 정보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를 선택을 하실 그 업체들의 이제 사이트나 혹은 이제 브로셔를 통해서 산미에 대한 정보를 접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제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이시는 한글 표시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원두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원재료명입니다. 자, 원재료명에 보통 이런 식으로 원산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산지를 통해서 맛을 대략으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산미가 나타나는 커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 부분은 바로 에티오피아와 케냐입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인데요. 에티오피아와 케냐가 들어가 있다 하면 10중 8구 산미가 있는 커피예요. 대표적인 산미가 잘 나타나는 커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케냐 더블A라던가 예가체프 이런 지역에서 나는 커피들이 산미가 되게 잘 나는 커피들이에요. 기후학적이라던가 지리적으로 높은 고지대에 이제 위치해 있고 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산미가 잘 나타나는 그런 커피들이 생산되는 나라인데요. 자, 그래서 원산지 표기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배전도입니다. 배전도는 원두 봉투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브로셔나 뭐 이제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로스팅 포인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트, 미디엄, 뭐 미디엄, 다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로스팅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배전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배전도에 따라서 맛의 이제 뉘앙스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보통 크게 나누면 이제 라이트, 그다음에 뭐 미디움, 이제 다크라 보신다 하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스페셜티, 이제 브루잉으로 드시는 이제 스페셜티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캐릭터가 좀 부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전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트에서 라이트 미디엄 정도 보시면은 조금 산미가 더 많이 나오거나 혹은 산미 플러스 단맛이 나오는 그런 계열의 로스팅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움부터는 이 밸런스가 좀 좋은 커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미부터 카라멜의 단맛, 그 다음에 로스팅 포인트가 좀 더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달콤 쌀쌀한 맛
까지 느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런스 위주에 있는 것들이 이제 미디움 포인트 정도에 위치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크가 진행이 될수록 산미 부분은 거의 없어지고 다크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 로스팅 포인트가 이제 뒷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미에 대한 부분에서만 조금 맞춰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배전도, 그 다음에 아라비카가 아닌 이제 로부스타가 들어간 커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좀 많은데 다음 영상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